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RF 시스템 세 번째 수신기 설계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잡음 지수입니다. 잡음 지수는 이제 NF, 노이즈 피겨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스템의 잡음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서 성능 파라미터 중에 수신하여 처리 가능한 최소 전력을 규정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잡음 지수인 노이즈 피겨는 잡음 인자인 F, 노이즈 팩터를 계산한 후에 dB 단위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잡음 지수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노이즈 팩터, 잡음 인자를 계산을 먼저 하게 됩니다. 노이즈 팩터인 경우는 이제 입력된 신호, 우리가 원하는 신호와 이제 외부 잡음이 있는데, 입력된 신호가 시스템을 통과할 때 추가되는 시스템 내부 잡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를 표현할 때는 입력 신호대 잡음비 SNR in에 대한 출력 신호대 잡음비 SN out의 비율로 정의를 합니다. 정의 수식은 이와 같고요. 또 의미로 따지면 SNR in이 분모, SNR out이 분자에 와야 되는데 보통은 양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 블록도어를 통해서 계산 과정을 보면 입력 신호가 우리가 원하는 신호, 요구 신호죠. Sin이 있고 잡음 신호 Nin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은 개인 G와 시스템의 잡음 N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럼 출력된 신호는 입력 신호에 개인을 곱한 출력 신호가 있고요. 입력 잡음에 개인을 곱한 입력 신호의 입력 노이즈에 대한 출력이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요 시스템의 노이즈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잡음 인자를 살펴보면 출력 SNR분의 입력 SNR을 따져보면요. 이제 출력된 신호의 잡음은 노이즈의 개인, 입력 노이즈의 개인과 시스템 노이즈가 합이 있고요. 출력 신호는 개인의 입력 신호를 곱한 거죠.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을 보면 이제 1 플러스 시스템의 개인 곱하기 입력 노이즈 분의 분자가 시스템 노이즈입니다. 이 수식만 살펴보면 시스템의 개인을 높이면 시스템 내부 잡음의 영향을 줄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개인을 높이게 되면 이 시스템 내부 잡음이 어떻게 변할지, 보통은 이제 같이 커지니까 개인이 증가한다고 노이즈 영향이 감소하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어쨌든 요 노이즈 팩터, 잡음 인자에 대한 정의식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있을 때 잡음 지수 특성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스템이 연달아 있을 때를 살펴보게 되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입력 신호의 신호 크기, 입력 노이즈, 첫 번째 단의 개인과 노이즈 이렇게 출력되면 이와 같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단의 개인과 두 번째 단의 노이즈를 포함하게 되면 이 2단 시스템에 대한 최종 출력 신호와 최종 노이즈 출력이 이와 같이 정리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노이즈 팩터의 정의식에 대입을 해서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요 첫 번째 게 1 플러스 두 번째 게 첫 번째 단의 노이즈 팩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게 두 번째 단의 노이즈 팩터가 포함되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괄호 열고 F1-1 괄호 닫고 더하기 그 다음에 F2-1 나누기 첫 번째 단의 개인,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살펴보면 무엇이냐, 첫 번째 단에 대한 노이즈 팩터,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은 삭제해서 없어지죠. 첫 번째 단의 노이즈 팩터, 그리고 두 번째 단의 노이즈 팩터는 첫 번째 단의 개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첫 번째 단의 개인이 높으면 두 번째 단의 노이즈 영향은 줄일 수 있다
입니다. 이거를 다단 시스템으로 다단 시스템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의 노이즈 팩터는 1 플러스 F1-1 그리고 F2-1 나누기 G1 F3-1 나누기 G1 곱하기 G2 F4-1 나누기 G1, G2, G3 이렇게 돼 있어요. 살펴보면 뭐냐, 전체 시스템의 노이즈 특성은 첫 번째 단의 노이즈 특성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의 노이즈 특성들은 첫 번째 단의 이득에 의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바라보면 우리가 시스템 할 때 왜 LNA를 사용돼야 되는가? 즉, 첫 번째 단의 낮은 잡음 특성, 이 잡음 특성이 낮으면 전체 시스템이 낮아지고요. 이득이 필요하다. 이득 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의 노이즈 특성을 첫 번째 단의 이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첫 번째 단은 낮은 잡음 특성과 이득이 중요하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낮은 잡음 특성과 이득 특성을 가지면 전체 시스템의 잡음 특성을 우수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수신기의 첫 번째 단에 항상 LNA, Low Noise Amplifier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LNA 사용한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의 노이즈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줄어드는 건 아니고 증가하게 되는데 LNA 뒷단에 있는 노이즈 특성들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LNA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중에 낮은 잡음 특성과 이득이 아닌 적당한 이득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노이즈 피겨 잡음 특성만 보면 이득이 클수록 좋은데 다른 파라미터 성분 때문에 적당한 이득으로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 파라미터는 이제 IP3인데 보통 고조파 신호 왜곡, 시스템의 선형성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설계 파라미터입니다. 수신기의 비선형 때문에 이제 고조파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요. 신호 왜곡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신호, 고조파 신호가 통과 대역 내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살펴보는 게 됩니다. 고조파 신호 왜곡을 살펴볼 때는 시스템의 입력단에 이렇게 인접한 두 신호, 이거를 투톤 신호라고 얘기하는데요. 신호가 하나 있으면 원톤, 두 개 있으면 투톤 신호를 동시에 입력하게 되면 원래 신호, F1, F 신호, 원래 신호인 F1, F2 신호가 이제 출력이 되고요. 그게 주 신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호의 체배 주파수라 그러죠. 이제 배수. F1의 n배, F2의 n배에서 EF1, EF2, 3F1, 3F2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체배 주파수 성분도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요 3차 고주파 성분들 중에 요 n배, 체배 주파수가 아니라 MF1 플러스 마이너스 NF2에서 요 M과 N이 서로 다를 때 쭉 나오는 신호, 이 신호들이 이제 비선형성에 따른 고주파 신호인데요. 이 부분이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이 회로의 선형성이 우수할수록 작아지는데 위에서 보면 F2-F, EF1-F2, EF2-F1 뭐 이런 게 그거에 해당됩니다. 또 요 3차 신호라고 하는 IF3 할 때 요 3차라고 뭐 3차, 4차, 5차 할 때 표현되는 거는 요 M과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는 자연수가 되는데요. 0 포함한 자연수들이 되게 되는데 요 M과 N의 숫자의 합을 차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차는 2와 0, 여기도 0과 2, 여기는 1, 1, 여기도 1, 1이어서 합이면 2차가 되는 거죠. 3차는 뭐 3과 0, 0와 3인 게 요 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2와 1, 1과 2, 2와 1, 1과 2 이런 게 전부 다 3차
신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펴보는 것이냐인 거고요. IP3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분들 중에 메인 신호, 내가 원하는 요구되는 신호가 입력 신호가 증가할수록 출력 신호도 쭉 증가하게 되는데요. 실제 시스템은 무한히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감소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쭉 일직선으로 성장한 신호가 커진다고 가정할 때 메인 신호가 커가는 직선과 3차 고주파 신호가 커가는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셉트 포인트, 서로 만나는 지점인데 이게 입력단일 때 input IP3 그래서 IIP3 출력 쪽의 전력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output IP3에서 OIP3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메인 신호가 입력 신호가 증가할 때 메인 신호가 증가하는 이 기울기보다 3차 고주파가 보통 3배 빠르게 신호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실제 측정을 할 때는 입력 신호가 증가한다고 이 메인 신호와 고주파 신호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커가서 만나는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할 때는 투톤 신호를 입력을 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 발생하는 3차 고주파 신호 전력의 차를 측정을 합니다. 전력 차를 측정을 했을 때 Pout과 전력 차 나누기 2를 더한 게 이제 OIP3의 dBm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입력 전력에 대해 더하기 전력 차 나누기 2는 인풋에 대한 IIP3가 됩니다. 그래서 OIP3와 IIP3는 입력과 출력 관계이기 때문에 OIP3에서 게인을 빼면 입력 IIP3가 나오게 됩니다. 개념은 이제 왼쪽 그림처럼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인위적으로 직선을 그려서 체크하는 방법이 있지만 보통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투톤 신호를 넣어서 IP3를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선형성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요 투톤 신호 왔을 때 요 3차 고주파 신호가 많이 낮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성능 파라미터 할 때 외부 간섭 신호에 의한 IP3가 내가 원하는 대역 내로 들어온다고 그랬었는데 선형성이 우수하면 이 신호가 낮아져서 원하는 신호 대비 고주파 신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단 시스템에서 IP3를 살펴보게 되면 이 아래처럼 수식으로 정리하게 되는데요. IIP3가 게인과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 게인이 높으면 선형성이 나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게인이 높다는 얘기는 요 성장 속도를 더 빨리 한다니까 메인 신호가 커지는 것보다 고주파 신호가 커지는 게 빠르기 때문에 요 편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성은 첫 번째 단의 게인이 낮아야 좋고요. 노이즈 피겨는 첫 번째 단이 높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LNA는 수신단의 첫 번째 단이니까 잡음 특성을 고려하면 높아야 되고 선형성 특성을 고려하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LNA는 적당한 이득을 갖도록 설계를 합니다. 참고로 잡음 특성은 앞단이 중요한데 선형성은 뒷단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수신단에서 처음에 들어오는 신호 레벨은 매우 낮고 그게 증폭되면서 시스템이 단이 넘어갈수록 신호 레벨이 커집니다. 신호 레벨이 커질수록 이 선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뒷단의 선형성 특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봤던 3차 고주파 성분 외에도 그냥 다양한 고주파 성분에 대한 특성을 볼 때는 요와 같은 수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input 전력 더하기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고주파 신호와 원하는 신호의 전력 차를 m-1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3차 IP3, 3차니까 3-1 해서 2로 나눠준 거고요. 예를 들면 IP2도 좀 중요하게 바라보게 되는데 이 경우는 2차니까 2-1 해서 1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IP3가 선형성을 표현하는 설계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득 억압에 대한 표현인데요. P1dB라는 설계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입력 신호의 전력 크기가 작은 경우 입력 전력이 증가할 때 일정한 비율로 출력 전력이 증가합니다. 즉 입력 전력이 작은 경우는 입력 전력이 증가할 때 출력 전력이 일정한 크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득이 일정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입력 전력이 일정 이상 커지게 되면 이와 같이 직선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에 포화되어서 이득이 더 이상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득이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득이 억압받는다 그래서 이득 억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현상을 표현하는 설계 파라미터를 우리는 P1dB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득이 입력이 증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원래 이득과 실제 측정되는 이득의 편차가 1dB가 발생하는 곳, 즉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값과 실제 나타나는 포화돼서 줄어드는 이 1dB가 감소하는 이 지점을 P1dB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P1dB는 출력 전력을 의미를 합니다. 출력 전력을 의미하고 이럴 때 입력 전력을 input P1dB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득이 억압돼서 줄어드는 건데요. 이 값은 왜 필요하냐? 다이나믹 레인지 동작 영역 중에 수신기가 감지 가능한 최소 크기, 매우 낮은 전력은 우리가 MDS라고 해서 수신 잡음 특성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최대 신호 전력을 표현하는 거는 요 다이나믹 레인지로 표현하는데 이때 최대 신호의 범위가 P1dB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겠지만 개인이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조금씩 감소해서 이제 1dB가 되는데 요 감소하는 게 P1dB에서 감소하는 게 아니죠. 그 전부터 감소하기 때문에 선형성이 우수하거나 좀 더 정밀하게 이제 시스템을 바라본 경우는 요 입력 가능한 최대 전력 크기를 P1dB까지 보지 않고 얘를 백오프해서 한 10dB 정도 더 낮은 전력까지만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특성에 따라서 P1dB까지 동작 가능한 영역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얘를 백오프 몇 dB를 해서 이 아래까지 이득이 일정하게 나오는 영역까지만 볼 거냐는 이제 엔지니어의 선택에 따릅니다. 다음은 포트간 아이솔레이션인데요. 이는 보통 믹서를 주변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신되는 수신기 신호는 쭉 가다가 믹서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오실레이터 신호는 마이너스 10dB에서 플러스 10dBm 정도 수신기에서는 매우 강한 높은 신호 레벨을 가지고 있고요. 수신되는 경우는 뭐 한 마이너스 7, 80에서 마이너스 100dBm 이하의 매우 낮은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관계에 있고 보통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수신기들은 하나의 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를 따라서 누설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런 경우는 회로적으로 많이 차단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요 하나의 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와 같이 핀들이 있는데 이 핀 간의 커플링을 통해서도 많이 신호가 누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헤테로다인, 믹서를 2번 쓰는 헤테로다인 방식보다 믹서를 1번 쓰는 다이렉트 컨버전, 호모다인 방식에서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신기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 신호가 강하기 때문에 오실레이터 신호가 이제 RF 쪽으로 이제 누설되는 경우를 에로토 RF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넘어가게 되면 필터들에 의해서 차단되기도 하지만 충분히 차단 안 되기도 하고 또는 여기서 반사돼서 다시 믹서로 들어가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RF 신호와 오실레이터 신호가 같은 호모다인, 같은 경우는 이 필터가 다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 역할을 못하는 거고요. 다르면 다른 만큼 차단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누설된 신호는 넘어가서 안테나를 통해서 외부로 방사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사돼서 IF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오실레이터 신호가 IF 또는 RF 신호가 IF로 넘어가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 RF와 오실레이터 신호는 둘 다 RF 신호 대역이라 높은 주파수 대역이고 IF는 중간 주파수 대역이라 매우 낮아서 서로 주파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필터에서 모두 차단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믹서가 비선형 소자라는 건데요. 이 비선형 소자이기 때문에 고주파 신호가 2차 고주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2차 고주파는 앞서 선형성 IP3 볼 때 보면 IP2를 살펴보면 베이스밴드 신호로 다이렉트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필터를 넘어서 모뎀으로 들어갈 때 이 신호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믹서에서 아이솔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시스템의 영향에 덜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 변환 이득인데요. 수신기에서 입력되는 주파수는 RF 주파수 대역이고 출력되는 주파수는 보통 중간 주파수 대역 또는 이제 베이스밴드 신호가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기준이 되는 입력 주파수와 출력 주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득은 이득인데 주파수가 변환된 다음에 이득이다. 그래서 변환 이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입력 주파수의 전력과 출력 주파수의 전력을 비교하여 이득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보통 이득은 동일한 주파수에서 비교를 합니다. 증폭기나 필터들은 다 동일한 주파수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그냥 이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다만 믹서가 포함된 경우는 입력 주파수와 출력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변환 이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보통 RF 주파수 대역은 입출력 임피던스가 50ohm으로 보통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 주파수 대역처럼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임피던스를 높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변환 이득을 표현할 때는 보통 우리도 50ohm인 RF 주파수 전력과 50ohm인 중간 주파수의 전력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출력 쪽에 중간 주파수 대역의 임피던스를 높게 사용하게 되면 이 이득 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설계를 할 때는 50ohm으로 통일해서 변환 이득을 확인하는가 아니면 출력 쪽 임피던스가 50ohm이 아닌 보다 높은 임피던스에서 주어지는 이득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주요 설계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